클라이언트 API. 네. 리액트 덤 클라이언트입니다. 여기 있는 API를 쓰면 리액트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프레임워크가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얘를 임포트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크레이트 루트, 하이드레이트 루트. 크레이트 루트는 아까 렌더를 대체하는 새로운 명령어가 되겠고요. 하이드레이트 루트, 하이드레이트를 대체하는 녀석이죠. i9나 10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 아직까지도. 음. 근데 플리필이 필요하긴 하다고 하네요. 얘 뭐지? 어, 네. 크레이트 루트로 브라우저 돔 노드 안에 리액트 컴포넌트를 표시하는 루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렌더에 있던 그 디프리케이트드 된 렌더 명령과 동일한데 순서가 다르죠. 돔 노드가 먼저 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돔 노드가 먼저 와서 루트를 만든 거고요. 옵셔널하게 여기다가 뭘 넘길지를 줄 수 있고 뒤에 다시 이어서 렌더 명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create 루트 좀 노드로 한 다음에 렌더 앱 이렇게도 이어서 할 수 있겠죠. 메소드 음. 체이닝에 의해서 그 변수가 요 루트니까 여기까지가 루트를 의미할 테니까 이렇게 이어서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보면 돔노드가 오고 첫 번째 거, 두 번째에 선택적으로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에 두 가지가 옵니다. on recoverable error, 오류로부터 자동으로 복구할 때 호출되는 콜백, identifier prefix, use id로 만든 id에 사용하는 문자열 접두사. 같은 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루트를 사용할 때 각각이 충돌되는 것을 피하는 목적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렌더와 언마운트 두 가지 메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렌더 메서드를 방금 호출한 식으로 이렇게 뭘 렌더할지를 정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렌더가 된 이후에는 언마운트를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 렌더가 되겠고 점 언마운트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내용은 좀 음. 이따 나오겠죠, 뭔가는. 루트점 렌더. 주의사항 먼저 볼게요. 네. 어, 서버 렌더링에서는 크리에이트 루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이드레이트 루트를 사용하세요. 하나만 있을 가능성이 있고 프레임워크를 쓸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루트 호출을 프레임워크가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넥스트 같은 경우 그렇고요. 어, 네, 됐고. 네. 이거는 기존에 있던 렌더 명령과 똑같죠? 그냥 렌더를 하던 거에서 이제는 렌더 기존에 리액트 17과 비교를 해보면 돔 노드 이렇게 갔던 건데 요거는 18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리액트는 루트에 앱을 표시하고 그 안에 있는 돔을 관리합니다. 매개 변수, 리액트 노드, 네, 뭐 이런 거 오는 거 다 똑같고요. 리액트 루트점 렌더는 언디파인드를 반환합니다. 주의사항. 처음 호출하면 기존의 모든 HTML 콘텐츠를 지워버립니다. 음. 서버에서나 빌드 중에 생성된 HTML이 루트의 돔 노드에 포함된 경우 이 크리에이트 루트로 만들고 렌더를 하는 대신에 하이드레이트 루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이상 호출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set 스테이트에서 함수를 호출한 것과 비슷하게 비교해서 다른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언마운트는 인자를 받지 않고 그냥 언마운트 호출해주면 기존에 렌더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언마운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쓸 일이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라이브러리가 메인이 상태에서 리액트가 일부분만 관여하고 있을 때는 파괴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언마운트를 쓰면 되겠죠. 아까 언마운트 뭐였죠? 아까 그 이름? 언마운트 컴포넌트 앤 노드 요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거 보고 음. 있었지.
제거가 되고 분리가 됩니다. 매개 변수를 받지 않고요. undefined를 반환합니다. 파괴되고 분리됩니다. 다시 호출할 수 없고요. 언마운트를 한번 한 다음에는 루트의 렌더를 다시 호출할 수 없대요. 왜냐면 루트 자체가 파괴가 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럴 땐 크리에이트 루트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봐. 그죠? 음, 동일한 돔 노드에다가 새로운 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루트? 그 말인즉 크리에이트 루트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겠고요. 뭐 이렇고 한 번 더 루트를 만들거나 다시 호출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리액트는 전체 앱의 돔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그래서 컴포넌트 더 추가할 때는 앱 안에다가 중첩시키면 되겠고, 스테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되겠고, 뭐 돔을 표시해야 될 때는 크리에이트 포탈을 쓰면 되겠고. 네, 노트. HTML이 비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리액트의 루트가 될 그 돔 노드인데, 얘가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처음에 렌더링을 하면 빈 페이지가 먼저 표시가 됐다가 리액트가 마운트가 제대로 되면 그제서야 요 안에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렌더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죠. 근데 네. 원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런 게 굉장히 흔했습니다. CSR이 위주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비어 있는 화면에서 로딩 프로그레스가 잠깐 나왔다가 이제 리액트가 로딩이 다 완료가 되면 그제서야 스물스물 화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CSR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연습하실 때도 이렇게들 연습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로딩 프로그레스 자체가 없을 수 있죠. 아예. 음, 근데 앱이 비대해지면 매우 느리게 느껴질 수 있겠죠. 왜? 이 그제서야 스물스물 렌더링이라는 게 여기까지가 읽어오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왜 소요가 되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걸로 부를 테니까. 아, 그래서 HTML에 요거를 때려 넣으면 이 번들.js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분석하고 실행하는 것까지가 요 로딩 프로그레스가 도는 동안에 할 일인 거죠. 음, 근데 이 파일이, 그러니까 앱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얘기는 이 파일의 용량이 엄청 커졌다는 얘기니까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거를 해결하는 게 성능 최적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면 웹팩 같은 경우에서 등의 번들러들이 고민한 거는 이런 겁니다. 청크로 나눈다. 그 파일을 여러 개를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용량 크기를 제한을 하고서 그 크기별로 여러 개로 나눠서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자. 그 청크로 나누는 경우에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불러와요. 안 중요한 애들은 그 디퍼나 에이싱크 같은 명령을 줘서 스크립트 디퍼 해서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거나 에이싱크 이렇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끔 처리를 해서 이제 늦게 불러와도 상관없는 애들은 이런 걸로 밀어놓는 거죠. 그리고 먼저 불러와야 되는 애들에 대한 청크만 먼저 불러오게끔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하게.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다시 나온 거죠. 원래는 처음에는 이 리액트나 앵귤러 같은 게 나오기 전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당연했어요.
그죠? 네. 서버에서 그냥 HTML 통으로 내려주고 클라이언트에서는 jQuery 같은 걸로 돈만 제어하는 거죠. 그러던 시절에서 이제 돈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컴포넌트까지 다 제어를 하겠다. HTML 그리는 것까지도 클라이언트가 하겠다라고 되니까 이렇게 돌아간 건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장하면서 그 음. 시절에 이렇게 된 건데 이러니까 너무 느리더라. 그래서 다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백투더 퓨처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가자는 거죠. HTML 음. 통으로 내려주는 것까지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여기에 핵명력을 주입하면 그 뒤로는 리액트 컨셉의 CSR과 리액트의 CSR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요렇게 된 거죠. 흐름이. 역사적인 흐름이 보이시나요, 이제? 좀? 옛날에는 요랬어요. 어.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려서 이런 거를 고민한 거죠. 청크 번들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나온 거고 뭐 요런 흐름입니다. 음. 그래서 매우 느리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보자. 아니면 서버 사이드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스태틱 서버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그죠? 이거 SSG 정적인 사이트 이거는 아예 SSG는 또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서버에서 통으로 HTML을 내려준다까진 같아요. 그 뒤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건 한마디로 옛날과 같은 방식인 거죠. 음. 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기보다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꼭 그 매칭을 해가지고 동일한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는 이 jQuery나 하던 방식처럼 돈만 제어를 하는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죠. 아. 정적인 페이지. 음. 동적으로 어떤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경우에 이런 걸로 충분한 거죠. 네, 그럼 넘어가고 네, 서버 렌더링이나 정적 생성을 사용하는 앱은 크레이트 루트 대신 하이드레이트 루트를 쓰세요. 리액트 부분적으로 빌드된 페이지 렌더링하기. 페이지가 리액트만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크레이트 루트를 여러 번 호출해야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루트를 여러 개를 생성해야 되니까. 그 루트마다 루트.렌더를 호출하면 각각 다른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개의 돔 노드에 렌더링을 했습니다. 아까랑 똑같겠고요. 크레이트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새 돔 노드를 생성하고 거기에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크레이트 돔 노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루트를 만든 다음에 루트를 렌더를 하고서 렌더를 한 이후에 다큐멘트 바디에 어펜드 차일드를 하는 방식이죠. 네. 네, 그러면 네, 요거 렌더를 마친 이후까지도 사실 화면에 그려지지 않다가 요때 비로소 이 브라우저상에 나타나겠죠. 음. 언마운트 해주면 되겠고요. 뭐 루트 컴포넌트 업데이트하기 렌더를 여러 번 해도 이건 아까 이전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문제 해결. 루트를 생성했는데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렌더를 안 해서 그래요. 요거 빠뜨렸잖아. 확인해 보세요. 그거고 대상 컨테이너가 돔 엘리먼트가 아닙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아직 돔 엘리먼트가 아닌 대상을 잡았을 때 그런 거겠죠. 돔 노드가 음. 아니면 의미합니다. get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로 루트를 했는데 루트라는 엘리먼트가 없어 HTML 상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다. 실제로 없으면 undefined가 나올 테고 그러면 이건 이 이름이 틀렸거나
HTML에서 실제로 걔를 그려놓지 않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찾고자 하는 아이디가 사용한 아이디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타를 확인하세요. 스크립트 태그는 순서도 문제가 있겠다. 그 얘기죠. 뭐 HTML에 있는데 div id는 루트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데 그 원래는 들어가는 스크립트 그 뭐 리액트 코드 파일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러면 요 스크립트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파싱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이 돌아갈 때 이미 얘는 그려져 있는 상태여서 이 코드에서는 얘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get element by id를 했을 때 요거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면 HTML은 파싱을 위에서부터 한 줄씩 한 줄씩 읽어 내려가면서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요 부분에서 멈춰요. 요거를 다 돌고 나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리는 동안에는 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순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HTML 상에서 스크립트 태그보다 더 뒤에 있는 돔 노드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고요. 또 다른 일반적인 사례는 뭐 크리에이트 루트 돔 노드 대신에 앱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 문법 맞게 썼는지 확인하세요. 자식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리액트 컴포넌트가 아닌 경우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겠다. 제대로 앱을 넘겨라. 이 앱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된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함수일 뿐 아직은 컴포넌트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얘는 컴포넌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크리에이트 앱이라는 게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은 함수일 뿐인 거니까 이건 안 되고 실행한 결과로서 컴포넌트가 되게끔 해야 된다. 서버에 렌더링된 HTML이 처음부터 다시 생성됩니다. 서버에서 렌더링 해놓고 크리에이트 루트를 해서 만들면 기존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덮어쓰게 되니까 새로 생성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땐 그러지 말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같이 관여를 할 경우에는 하이드레이트 루트를 쓰세요. 요 얘기. 하이드레이트 루트 드디어 왔습니다. 네. 리액트 돔 서버로 생성한 HTML 콘텐츠가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하이드레이트 루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붙입니다. 리액트는 돔 노드 내부에 있는 HTML에 붙어서 그 내부의 돔을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줘서 나무를 뽑고 다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물만 줘서 살아있는 나무가 되게끔 만들 것입니다. 요 얘기죠. 리액트 노드 앞서 존재하는 HTML 렌더링하기 위한 리액트 노드입니다. 주로 리액트 돔 서버에 렌더 투 파이프블 스트림처럼 메서드로 렌더링된 앱 같은 JS X 조각들입니다. 아우 혀 엄청 꼬이네. 네, 옵셔널한 객체가 올 수 있는데 그 객체에는 on recoverable error, identifier prefix 아까랑 똑같죠. 크리에이트 루트에 들어가는 메서드 옵션에 줄 수 있는 메서드랑 똑같습니다. 반환값은 렌더와 어마운트인 것도 똑같고요. 주의사항 하이드레이트 루트는 서버에서 렌더링 내용과 후에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된 내용이 동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개발 환경에서 경고를 띄워주긴 하는데 상용에서는 경고를 띄우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버그를 인식하고 직접 고쳐주세요. 한 번만 호출하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하이드레이트 루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번만 호출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이제 비리액트로 작성된 곳에 일부만 리액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하이드레이트 루트 같은 걸 애초에 쓸 수가 없는 거죠. HTML이 전부 리액트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요거는 전부 온전히 리액트만으로 만들어진 앱의 경우에 한해서 쓸 수 있는 메소드인 거고, 그러니까 단 한 번만 호출하면 됩니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루트.렌더 똑같고, 리액트 노드 받고, 똑같고, 언디파인드 반환하고, 완전히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레이트가 끝나기 전에 다시 루트.렌더를 또 해버리면 서버에서 렌더링된 HTML을 모두 없애버리고 다시 렌더링 교체를 해버리니까 이건 주의를 하세요. 네, 그냥 하이드레이트 루트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렌더는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마운트를 하면 삭제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어마운트 매개변수 맞지 않고 너를 반환하고 노드 노드에서 떼어냅니다. 뭐 이런 에러 똑같고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겹치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네. 네, 서버 HTML을 브라우저 돔 노드에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이용해 하이드레이트 해줍니다. 주로 앱을 시작할 때 단 한 번만 실행하게 될 것이고요. 네, 요 명령어가 아까랑 다르죠. 아까 크리에이트 루트는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였어요. 크리에이트 루트는 돔 노드만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렌더를 해서 이렇게 갔죠. 음, 근데 하이드레이트 루트 명령어를 보니까 돔 노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죠. 다시 위에서 봅시다. 매개 변수로 처음에 하이드레이트 루트만 보면 돔 노드와 리액트 노드가 두 개가 와 있죠. 네. 크리에이트 루트는 돔 노드만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크리에이트 루트의 경우는 다시 렌더 메소드와 언마운트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똑같아요. 여기서도 다시 렌더를 할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하이드레이션을 하는 거고 근데 다시 렌더를 하게 되면 요거를 무시하고 요걸로 다시 덮어 씌운다는 얘기인 거죠. 새로. 그러니까 요 얘기죠. 렌더도 사실상 쓸 일이 없는 거죠. 그 말인 것 같아요. 갱신하려면 거죠. 네, 완전히 교체하니까 요건 주의하세요. 네, 어쨌든 반환하는 내용은 똑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요것만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호출할 필요가 없고 결과물과 동일해야 하고요.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중요하겠고요. 더 빠르게 느껴지도록 해주죠. 하이드레이션 에러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요런 거 대표적인 거 요거 주의가 필요합니다. HTML이 서버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는 p 태그가 있고 스팬으로 하자. 스팬 태그가 있고 하하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을 할 때 그 리액트 컴포넌트를 뭐 프리티어 같은 거를 돌리지 않고 그냥 개발자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네. 이러면 얘가 인라인 태그이기 때문에 HTML에서는 이렇게 인식은 할 거예요. 네. 이것과 이거를 동일하게 인식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띄어쓰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렇게 보시죠.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어. 여기 한 줄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여기 개발자가 실수로 여기 띄어쓰기를 하나를 넣어놨어. 그러고 저장을 했어요.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달라져요. 어, 서버에서 세 줄이나 추가적인 공백이 있을 때 그때 요거랑 요거랑 달라 라고 인식을 해서 요렇게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걸로 돼서 이제 하이드레이션에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다르네. 잘 찾아봐. 이렇게 뜹니다. 타입 오브 윈도우가 언디파인드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을 렌더링 로직에서 사용한 경우에 이때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데 쓰나요? 이거 서버에서는 윈도우라는 객체 자체가 없죠. 노드 환경에서는. 네. 그래서 그때는 언디파인드예요.
음. 언디파인드인 조건일 때 뭔가를 렌더링을 했어. 렌더링을 안 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에서는 요게 true가 될 테니까 요 조건이 true가 될 테니까 그때만 뭘 렌더링 해라라고 하면 서버에서는 렌더링 안 되다가 갑자기 이 스팬 태그가 떡 나타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서는. 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럴 때 에러가 날 수 있겠다. 요거 몇 개 줬지? 아무튼 브라우저 전용 API를 렌더링 로직에 사용한 경우 뭐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렌더링한 경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피하는 방법은 아까 봤던 뭐 다른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던 그런 거 있죠. 두 번 렌더링 시켜서 이즈 클라이언트를 true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에서야 다시 렌더링 하게끔 하는 그런 거. 음.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런 걸로 해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윈도우로 파악하지 말고 아까 본 거 이거죠. 음.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걸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첫 번째 렌더링 때는 얘가 렌더링이 안 될 거고 두 번째 렌더링 때 하하가 드러나겠죠. 그렇고요. HTML을 포함해 JSX로 된 전체 문서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문서인 다큐멘트를 하이드라이트 루트의 첫 번째 인자로 넘기세요. 불가피한 하이드레이션 불일치 에러 억제하기 서프레스 하이드레이션 워닝 요거겠죠. 똑같네요. 그러고 남용하지 마시고 불일치한 경우 요 얘기 여기 나오네. 이렇게 하세요. 똑같은 얘기죠. 음. 어떤 얘기고 하이드레이션 늘어질 수 있습니다. 루트 컴포넌트 업데이트하기 루트.렌더를 렌더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런 예제가 똑같은 예제가 또 왔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API까지 끝났고